그리고 저희가 뉴스타파에서 아직 기사를 쓰진 않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니 뭐 생각이라기보다는 여러 취재를 종합하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너질 뻔한 거를 지켜준 게 곽상도 전 의원뿐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뉴스타파가 확보한 김만배 육성 파일에 은행권 문제를 최순실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김만배 육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이거 기사로 쓰진 않았는데요. 물론 김만배의 주장이겠죠. 그게 주장인데 김만배는 실제로 화천대유나 그 직원들에게 그거 최순실이 해줬어. 평소에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을 했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김만배는 농담이었다 그랬죠. 근데 저희가 보니까 최순실과 김만배는 서로 아는 사이고 연락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김만배 씨는 50억 클럽도 자기가 허언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아까 얘기한 최순실 관련 부분도 그냥 농담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50억 클럽도 마찬가지로 곽상도 아들에게 50억 안 갔다면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미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런데 박영수 측에도 딸을 통해서 무슨 뭐 아파트 분양권을 주거나 뭐 그런 것들 말고요. 뭐 대여금 11억 원, 회사에서 11억 원을 빌려주거나 이것들 말고요. 처남 분양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서 이 이기성이란 분양업자는 위례아파트와 대장동 아파트를 다 분양하신 분양업자예요. 근데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김만배한테 그거 수연이 줄 거 50억 수연 줄 거 나 줘.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분양업자의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분양업자가 수연이 그 딸 줄 거 나 주면 내가 차려줄게요. 이 사람 그러니까 제3자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그러니까 내부 이너서클에서는 공공인원이 알고 있는 것이고 유동규도 50억 클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돈 안 주면 큰일 나죠. 그거는 반드시 처리해 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재판하신 판사는 무슨 생각을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녹취록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그 판사가 읽어봤는지 제가 좀 묻고 싶은데 여러 번 읽어보면 녹취록에 대해 이 말들이 그냥 단순히 이분들이 재판에 법정에 와서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아니면 뭐 김만배는 소위 말해서 이거 뻥카였다고 막 그러거든요. 뻥카였어요. 그런데 뻥카가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를 보면 그 6명 그 50억 클럽에 그 적시된 6명의 역할들이 녹취록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녹취록이 근거에서도 상당히 실체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김만배와 여기서 지금 대장동 일당 중에 가장 가까운 건 파벌이 있지 않습니까? 남욱 유동규 이미 녹취록 보면 나와요. 남욱 유동규 편이 지금 갈려 있어요. 남욱 유동규 정민용 친하고 김만배 정영학 편이 갈려 있어요. 수익이 나면서부터 막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김만배의 생각이나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남욱이 아니잖아요. 정영학이잖아요. 네. 근데 정영학이 만든 그 적어놓은 게 50억 클럽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이 도시개발 많이 한 사람이 김만배가 막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를 적어갖고 검사한테 제출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10년에 걸친 개발 과정에서 김만배가 단순한 로비스트에 불과했던 김만배가 두목급으로 올라가는 거는 2014년 6월 이후예요. 그것도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형님 아니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 검찰 수사를 다 막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2014년 6월이 되면 남욱하고 조우영은 수원지검에 또 또 다른 수사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얘들은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위험해 빠져. 그리고 자기가 올라서는 거죠. 그래갖고 두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의 개발 과정에서 정영학도 옆에서 자기 지분이 원래 33%였는데 16%로 줄어도 군말 안 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보면 나오죠. 왜냐하면 이분 아니었으면 이 리스크는 다 큰일 날 뻔했어. 여기서 수사 한번 제대로 받았으면 우린 끝나는 거였는데라는 인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뇌물 혐의에서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법원도 이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까지는 인정이 된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부분도 사실은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사업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왜 그 부분이 무죄가 됐을까? 이제 이런 좀 그러니까 결국에 판사는 검사가 입증 못한 거야 이거예요. 그거 내가 알겠는데 50억 과해. 얘가 뭐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뭐 어떤 뭐 산재를 당했어도 50억이 과해라는 거 얘기를 하면서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되니까 뭐 검사가 입증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유죄 판결을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은행에 정말 컨소시엄이 깨질 뻔한 걸 막아줬다라고 보면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최순실 말씀드렸잖아요. 최서원 씨. 최서원 씨가 진짜 개입한지 그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벌써 이제 국정농단 사건 다 끝난 줄 알지만 아직 안 끝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최순실이 독일에 자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부장급이죠. 네. 이분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켰어요. 최순실이. 안종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은행에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순실은 하나은행에 인사청탁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영향력을 미친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은행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된다니까. 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안종범 저 수석하고 금융위의 정찬우 부위원장 이렇게 다 고리가 있더라고요. 검찰이 이미 자기들이 기소를 했어요. 하나은행과 분명히 연관이 있는 상황이 최순실은 지금 그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김만배가 최순실을 통해서 하나은행 그 컨소시엄 깨질 뻔한 걸 막았다고 얘기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김만배가 구속되기 전에 나온 육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피스짜리 퍼즐이 있는데 50피스를 뚝 떼놓고 나머지 50피스로 이걸 다 맞춰라고 하니까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이 빼놓은 지금 50피스를 누군가가 뺀 거죠. 50피스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50피스 갖다가 뭉쳐서 100피스를 만들어야 이제 이게 정말 청탁이 있었고 청탁이 있었다면 유죄가 되는 거죠. 근데 애초에 모자란 맞춰질 수 없는 완성될 수 없는 퍼즐을 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거 고의냐 아니냐 특검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